안녕하세요. 도끼와 미국 주식 채널 곳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말이죠. 제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킨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투자 추천의 목적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킨로스의 주가를 보시면 말이죠. 9.1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제 5.57%나 올랐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는 69.35% 올랐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0.94% 상승한 종목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킨로스 골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잠깐 보면 말이죠. 이렇게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금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비싸겠죠. 이것만 봐도. 컴퍼니 프로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inross Gold Corporation, together with its subsidiaries, engages in the acquisition,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gold properties principally in Canada, United States, Russia Federation, Brazil, Chile, Ghana, and Mauritania라 적혀 있습니다. 킨로스는 협력사와 함께 캐나다, 미국, 러시아, 브라질, 칠레, 가나, 그리고 머리타니아 등등 일대에 있는 금광의 인수, 탐험,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it is also involved in the extraction and processing of the gold-containing ores, reclamation of the gold mining properties, and production and sales of silver 적혀 있습니다. 또한 금광에서 채굴 및 처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으며 금광 자체를 개발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은 또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먼저 이렇게 2019년을 기준으로 말이죠. 금이 총 생산된 양은 2.5 밀리언 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언스당 983달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값이 이제 983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 회사는 적자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9년 골드 이퀴벌런트 프로덕션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러시아, 웨스트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서 생산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아메리카스에서 이것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둘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아메리카 쪽을 보시면 말이죠. 알래스카에서 포트 녹스 그리고 라운드 마운틴, 버드 마운틴, 파라카투, 브라질 이렇게 네 군데에서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채굴량은 전체적인 양에서 56%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다 봤는데요. 이 네 개의 채굴장의 지분은 전부 다 킨로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아프리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머리타니아라는 나라에서 테지아스트라는 지역에 광물이 있고요. 가나의 치라노에도 광물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머리타니아에서는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반면 이 가나에서는 90%의 지분을 갖고 채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말이죠.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채굴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요. Currently operates two high quality, low cost underground mines라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는 높지만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이렇게 채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의 쿠폴과 그리고 보이노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곳에서 또한 킨로스의 지분은 100%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Technical Analysis입니다. 여기 5일 지지선, 15일 지지선, 20일 지지선, 그리고 60일, 180일 지지선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제 이렇게 5.57% 상승을 하면서 노란 색깔 보이시죠? 21선 위로 약간 올라와 있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이 다음 주 상승과 함께 5일 지지선 그리고 15일 지지선이 이 20일 지지선 위로 올라와 준다면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커진다고 볼 수 있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주가가 오르는데 필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지금 금값 상승의 재료는 말이죠. 미국의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가 풀린다면 말이죠. 기존 통화의 양이 상승하므로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물 자산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는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킴로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메리카스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양책은 말이죠. 킴로스에 있어서도 꽤나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킴로스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킴로스는 외국 회사인지라 이렇게 분기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여태까지 그 추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을 보시면요, 3.5 빌리언 달러를 이제 벌었고요. 2018년에는 3.21 빌리언 달러를 벌음으로써 거의 약간 평균적으로 3조 정도의 매출액은 계속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ross profit도 보시면 말이죠. gross profit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뜻하는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gross profit은 1.35조입니다. 2018년은 579 밀리언 달러로 크게 gross profit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gross profit이 상승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ost of the revenue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이렇게 매출액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gross profit이 상승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킴로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관리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익성을 알아보는 부분인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profit margin이 되겠습니다.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operating expense, other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걸 전부 다 제외하고 결국 회사에 얼마나 마진이 남았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50%의 마진이 나왔죠. 그에 반해서 2018년은 마이너스 0.70으로 적자를 본 듯 하네요. 이게 이제 2020년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와준다면은 앞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밸런시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시트 또한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2020년 분기별로 나와 있진 않고요. 2019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밸런시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캐시를 보시면은 590.30 밀리언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receivable 같은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130.20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intangible 같은 경우는 무형 자산으로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합니다. 인벤토리는 재고로서 1.05 빌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은 6.34 빌리언 달러로 아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많은 광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부분의 자산이 이렇게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할게요.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12개월 이후, 길면은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나눠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non-current debt 쪽은 1.88 빌리언 달러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은행에다 갚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ax liability는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고요. 페이어블은 469.30 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 거래처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다른 밸런스 같은 경우는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가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내에 갚아야 될 그런 부채는 없습니다. 이 non-current debt가 다만 굉장히 큰 게 약간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밸런스는 굉장히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는 캐시보다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non-current debt를 알아볼 때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말이죠. 이 non-current debt는 과연 몇 년도에 얼마를 걸쳐서 내야 되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non-current debt maturity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 non-current debt에 대한 debt schedu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debt maturity라고 하는데 senior notes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을 받은 것이죠. 2021년 9월 달까지는 500 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되고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76 밀리언 달러, 2024년까지는 532 밀리언 달러를 갚으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멀리까지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23년까지만 봐본다면 말이죠. 576 밀리언 달러를 갚을 돈을 회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회사는 590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573 밀리언 달러를 지금 기준에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다만 갚고 나면은 여전히 너무 조그만한 양의 캐시가 남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현금 보유액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여전히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고요. 킨로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현금을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free cash flow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있는 기업도 말이죠. 만약에 free cash flow가 positive일 경우에는 여전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ree cash flow가 이렇게 266.70 밀리언 달러로 흑자라면 말이죠. 만드는 돈으로 부채도 갚고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66.70 밀리언 달러는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앞으로 금값이 계속 오름에 따라서 레비뉴가 좋아지고요. 그거에 따른 프리 캐시 플로우도 좋아진다면은 부채를 갚는데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레비뉴의 예측 성장률과 earning per share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비뉴의 성장률을 예측한 것을 보시면 말이죠. 레비뉴는 계속 3쿼터 그리고 4쿼터에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돈이 지금 시장에 풀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금은 당연히 올랐을 수밖에 없겠죠.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말이죠. 당연히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원자재의 가치는 상승을 하는 법입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말이죠. 당연히 킨로스가 금과 은을 채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익이 되겠죠. earning per share를 보시면 말이죠. earning per share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4분기부터 꾸준히 기관들이 예측해 놓은 에스티메이트를 계속 이겨왔습니다. 2019년 4분기 때는 0.10이었는데 0.13을 내놨고요. 기관이 2020년 1쿼터에 내놓은 것은 0.08인데 실제로 0.10의 EPS를 내놨죠. 2020년 2분기 때는 0.13을 내놨는데 실제로는 0.15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계속 EPS가 상승을 해준다면 주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로스 골드의 금 생산량은 말이죠.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2.4 밀리언 온스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23년에는 이렇게 2.9 밀리언 온스까지 생산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이죠. 여기 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킨로스 회사가 갖고 있는 캐펙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말이죠. 900밀리언 달러의 예산이 측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3년에 다다를 때 7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예산까지 줄어든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생산량이 상승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러시아 쿠폴 사업장의 경우에는 말이죠. 2020년 1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121K 온스의 생산량에서 말이죠. 2020년 2분기 때는 131K 온스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바로 생산 비용인데 그 비용이 2020년 1분기에서 2020년 2분기로 갈 때 하락을 한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생산량은 상승을 하는 데 비해서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Bald Mountain, 네바다 쪽을 보면은 여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oduction increased by 15%에서 분기별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연도별로 비교를 했을 때는 20% 정도 생산량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파라카투 쪽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1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124K 온스에서 2020년 2분기는 130K 온스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을 위한 생산 비용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치라노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Targeting Mine Life Extension at Chirano 해가지고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2025년 이후에까지도요 채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예산 그리고 생산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생산량은 증가하고요. 각 나라의 부양책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값의 상승은 회사 전반적인 매출액 상승 및 프로핏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킨로스 골드에 대한 종목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는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밸런스시트에서는 갖고 있는 부채가 1.88조인데 보유하고 있는 캐시가 793밀리언 달러라서 좋은 밸런스시트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 갚아야 되는 부채의 양이 576밀리언 달러라는 것을 maturity 쪽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래도 안정성 있게 부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는 생산량 증가시킴과 동시에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있고요. 이런 상태인 만큼 더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부양책이 발표된다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킨로스의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